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증시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인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전달이 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팀이 오늘 영국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극심한 눈치 보기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6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 흐름을 타던 3대 지수는 막판에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로 방향을 틀었고 S&P 500은 상승폭이 크게 좁혀지며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인 채 거래를 마치게 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 대비 보합, S&P 500 지수는 0.09%, 나스닥 지수는 0.31%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통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개발자들의 축제다라는 점으로 좀 기대감을 모았었는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았을까요? 네, 애플은 세계 개발자 대회 첫날인 오늘 하락했습니다. 통상 WWDC가 애플 주가 상승 기폭제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는 AI를 장착한 시리 업데이트판 공개가 늦어질 거란 회사 측 설명으로 주가가 떨어진 건데요. 크레이그 페더릭이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선임 부사장이 애플 AI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시리를 공개하는 게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비관한 게 주가 하락 방아쇠가 됐습니다. 애플은 자사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하는 AI를 고집하는 애플에 대한 실망감으로 애플 주가는 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올랐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늘리면 미국은 대신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설전이 잠잠해진 가운데 테슬라 오늘 4.55%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가운데 머스크가 트럼프 비난 트윗을 삭제하는 등 꼬리를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건데요. 테슬라는 둘 사이 갈등이 폭발한 5일 14.3%나 폭락하며 284달러까지 추락했지만 이튿날인 6일 3.67%, 오늘은 4.55% 급등하면서 낙폭을 상당폭 만회했습니다. 5일 낙폭 14.3%의 절반 수준인 7.1%로 하락폭을 좁혔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12일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 M7 기업들에 대한 특징주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를 한 부분인데 어떠한 진전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중 양국 대표단은 오늘 런던 버킹엄궁 인근의 19세기 맨션 랭거스터 하우스에서 6시간 이상 협상을 진행한 뒤 오후 8시경 1일자 회의를 마쳤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기술 수출 통제가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한다는 보장을 확실하게 할 경우 일부 기술 수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투기, 원자로 연료봉 등 에너지와 국방,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주 사이 부과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 엔진 부품, 화학물질, 핵물질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는데요. 케비 데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런던 회담에서 상호 신뢰가 확인되면 미국은 일부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대량의 히토류를 방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훈련용 반도체인 H20 칩과 같은 최첨단 부품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헤세드 위원장은 매우 고급 엔비디아 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다른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남은 일정들 확인해봐야 되는 지표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월가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레리 텐타렐리는 투자자들은 오늘 중국 대형주와 미국 반도체주를 매수하고 있다며 모두 미중 무역 회담의 수혜주라고 진단했는데요. 다만 향후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리처드 사퍼스타인은 관세 연기와 처음 발표된 것보다 완화된 관세가 적용될 거란 전망에 시장이 상승했다면서 무역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불안정한 관세 뉴스는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물가지표 잇따라 발표됩니다. 수요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5% 올라 4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을 전망인데요. 도매 물가라고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하루 뒤인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PPI 또한 상승 전환했을 전망인데요. PPI는 시차를 두고 소매 물가인 CPI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관세 영향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일차에 접어들고요. 지표로는 5월 전미 자영업연맹 기업 낙관지수가 공개됩니다. 또한 오늘 첫 회의를 마친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이어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히토류로 대표되는 수출 규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남은 일정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